안녕하세요. 개말못의 게임 뽀개기입니다. 이번에는 신개삼국 왕왕듀의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캐릭터는 육순, 법사, 전사, 사수, 자객, 보조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역할에 따라서 강력한 캐릭터를 선택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최강의 라인업을 만드는 방법이 이 게임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덱의 구성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순 캐릭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개삼국 왕왕듀대는 높은 공격력을 지닌 다수의 옥순 캐릭터가 있습니다. 옥순은 인간 방패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탱커의 역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커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방어력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팀 전체의 수비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좋은 탱커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전이가 최고의 탱커입니다. 핵심은 패시브 스킬 포효입니다. 이 스킬은 전이의 체력이 전투에서 50% 미만일 때 모든 아군 개들의 방어력을 60% 증가시키고 3턴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사 캐릭터입니다. 신개삼국 왕왕듀대는 다양한 형태의 법사가 있습니다. 법사는 일반적으로 공격력이 높고 체력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사는 체력이 낮으므로 덱 후줄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덱 구성 중 후줄을 공격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법사가 후줄에 위치해 있다면 후줄을 공격하는 전사나 자객을 배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마의를 추천합니다. 사마의의 액티브 스킬 도광형회는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자체 AOE 데미지 스킬 외에도 피해량에 따라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진 매우 강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사 캐릭터입니다. 신개삼국 왕왕듀에서 전사는 근접 공격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대상에 대해서 피해를 높이는 전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룹에 대해서 피해를 높이는 전사지입니다. 덱을 구성할 때 누구를 보낼지는 상대의 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스 전투라면 당연히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캐릭터를 배치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단일 대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캐릭터는 초계 관우입니다. 액티브 스킬 만부부당은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개에게 400%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이 피해는 중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싸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룹 데미지가 가장 높은 캐릭터는 바로게 장군 여폭입니다. 액티브 스킬 천하무적은 무작위계 3마리에게 276%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며 출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패시브 스킬에는 출혈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네 번째로 사수 캐릭터입니다. 신계삼국 왕왕규에는 전사와는 다른 공격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사수입니다. 이 사수는 원거리 공격 캐릭터입니다. 주로 활이나 새총과 같은 원거리, 저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줄을 공격하는 게 장군도 있고 뒷줄을 공격하는 게 장군도 있습니다. 촉나라의 황홀령은 신화 캐릭터로 SSR입니다. 황홀령의 첫 번째 스킬은 그룹 데미지를 입히는 것으로 모든 적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매 턴마다 출혈 피해를 주며 3턴 지속시킵니다. 황홀령보다 우수한 사수로는 군에 속해 있는 공손찬과 오나라의 태사자가 있습니다. 공손찬의 첫 번째 스킬은 뒷줄 모든 적에게 공손찬의 공격력의 300%의 데미지를 줍니다. 상대계 장군의 쉴드를 파괴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격력의 50%의 쉴드를 얻는 공격입니다. 태사자의 첫 번째 스킬은 무작위로 적군계 3마리에게 피해를 주고 확률로 침묵시키고 2턴간 공격력을 20% 감소시킵니다. 더불어 적군 전체 영구 피해 3%를 증가시킵니다. 태사자와 공손찬도 신화 캐릭터로 SSR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객과 보조 캐릭터입니다. 신계삼국 왕왕규에서 자객은 목표로 하는 상대만을 저격하는 캐릭터입니다. 보조는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거나 적군을 제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위나라의 견이는 보조형 캐릭터입니다. 견이의 첫 번째 스킬은 모든 적 계장군에게 180%의 공격력을 발휘하고 50% 확률로 아군 계장군들의 제어 상태를 해제시킵니다. 위나라의 화타도 보조형 캐릭터입니다. 화타의 첫 번째 스킬은 모든 적군계에게 피해를 주고 화타는 자신의 공격력의 350%로 생명력이 가장 낮은 아군을 회복시키고 확률로 적군계를 2턴 동안 기절시킵니다. 촉나라의 강유는 자객입니다. 강유는 적 계장군 3마리에게 피해를 주고 대상으로 걸린 부정적인 효과 하나당 기본 공격력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위나라의 가후도 자객입니다. 가후의 첫 번째 스킬은 뒷줄에 무작위 적군계 2마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상의 분노를 42만큼 감소시킵니다. 또한 상대를 중독시켜 3턴 동안 공격력을 60%를 감소시킵니다. 개 장군 캐릭터들은 3개의 국가와 1개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캐릭터들의 역할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최강의 덱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역할은 신화 수준의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덱을 구성하여야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신화 수준의 개 장군들이 전투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합해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전투 스킬과 각 캐릭터가 장착하여야 할 장비들을 최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적 조합을 통해서 적의 전투 스킬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전투력을 높이고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덱 구성에는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경험하여 각 상대방을 대적하기에 적합한 캐릭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캐릭터들로 덱을 구성하여 캐릭터에 적절한 장비를 장착시켜 승리를 쟁취한다면 게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계삼국 왕왕규의 신화 레벨 캐릭터들을 보겠습니다. 해당 캐릭터들은 4개의 전투 스킬이 있으며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성 속성이 있어서 한 단계 높은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투 스킬로 개 장군 캐릭터들이 가지는 형태는 공격, 방어, 혈량 그리고 속도, 분노가 있습니다. 공격은 개 장군 공격 시 적에게 입히는 기본 피해량입니다.
방어는 개 장군 부상 시 방어 속성으로 피해량의 일부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혈량, 은개 장군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피해량입니다. 생명력이 0이 된 후에는 구강, 개 장군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속도는 덱을 구성하고 있는 개 장군의 공격 순서를 결정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면 개 장군이 공격 시 액티브 스킬을 발동합니다. 개 장군들이 가지는 고급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은 개 장군이 공격을 받을 때 차단이 발동될 확률은 차단이 발동될 때 개 장군이 받는 피해가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정확도는 적의 블록이 발동할 확률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 증가는 개 장군으로 인한 최종 피해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부상 경감은 개 장군이 받는 최종 피해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며 피해 감소 속성을 통해 최종 피해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명타는 개 장군 공격 시 치명타 발동 확률, 치명타 발생 시 150% 피해를 발생합니다. 치명타 저항은 적의 치명타 발동 확률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폭발 부상은 치명타 시 개 장군 피해가 증가합니다. 폭발 피해 저항은 적의 임계점 피해 속성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며 최종 임계점 피해는 150%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갑옷 파괴는 방어로 인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갑옷 관통 저항은 적의 갑옷 파괴 속성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킬 피해는 개 장군의 액티브 스킬 피해가 비례하여 증가하며 최대치는 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스킬 피해 감소는 적의 스킬 피해 속성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스킬 자체의 피해보다 낮지 않습니다. 무통제는 개 장군 제어 시 확률적으로 해당 제어의 면역성을 가집니다. 제어 타격은 적의 제어 불가 속성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기증 면역은 개 장군이 기절했을 때 확률적으로 해당 기절에 면역이 됩니다. 동결 면역은 개 장군이 얼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 얼림에 면역이 됩니다. 침묵 면역은 개 장군이 침묵되면 이번에는 침묵될 확률에 면역이 됩니다. 출혈 면역은 개 장군이 출혈 효과에 영향을 받을 때 확률적으로 해당 출혈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독 면역은 개 장군이 중독되었을 때 확률적으로 해당 중독에 면역이 됩니다. 화상 면역은 개 장군 자원이 화상 효과에 영향을 받을 때 확률적으로 화상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말못의 게임 뽀개기였습니다.